우리는 몸을 이해했고 그 위에 입는 옷이 어떤 구조로 존재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심심한 원기둥을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변형해 보겠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다트입니다. 다트는 패턴 메이킹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디테일입니다. 다트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세상에 불가능한 조형은 없습니다. 그럼 대체 다트는 왜 있는 것이며 정확히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요? 아마도 평면을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을 가장 흔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왜 평면을 입체로 만들기 위해 다트가 필요한데? 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평면이라는 것의 정의를 먼저 짚어야 합니다. 평면이란 임의의 두 점을 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 선이 모두 같은 면 위에 놓일 수 있는 단일한 방향성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평평한 종이는 어디를 건드려도 한 방향으로만 펼쳐져 있을 뿐 스스로 접히거나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구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단일한 평면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다릅니다. 가슴이 나오고 허리가 들어가고 엉덩이는 다시 나오죠. 즉 부위마다 둘레가 다르고 계속해서 방향이 변하는 입체입니다. 이 둘레의 차이를 한 방향만 가진 평면으로 감싸려 하면 당연히 주름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 단일 방향을 깨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다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트는 입체를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평면을 부수는 기술인 거죠. 우리가 원형을 만들 때 어깨와 가슴 물량만 잡고 바스트 라인 아래를 스트레이트로 떨어지게 만든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방향을 하나로 고정해둔 상태에서 실루엣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반영해야 다트의 역할을 더 명확히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활용하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옷에서 보면 지금은 가슴 둘레와 허리의 둘레가 정확히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리 실루엣을 조금 더 핏되게 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 둘레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허리의 둘레를 줄여주면 됩니다. 그냥 어디서든 줄여서 둘레의 길이를 맞춰주면 핏은 잡힙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어디서 줄여야 할까 하는 다트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배웠죠. 옆선에서 몰아서 잡으면 안 된다. 앞뒤 중심에서 몇 센치 나간 지점에서 얼만큼 잡는다. 그런데 왜 옆선에서 몰아서 잡는 건 왜 안 되며 저 몇 센치 나간 지점들은 왜 될까요? 이건 돌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트를 잡는다는 건 어딘가의 지점에서부터 불량을 잡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평면이 입체로 꺾이며 돌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다트의 위치는 돌출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인간의 몸을 단면으로 보았을 때 보통 바스트 포인트, 팔과 날개뼈가 만나는 후측면에서 돌출이 비교적 크고 날개뼈, 그리고 앞가슴과 팔이 만나는 전측면에서 돌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체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다트 위치의 공식을 진리인 것처럼 주입을 당해왔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통계치를 암기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 방식이 나쁘지 않은 옷을 만들 수 있던 이유는 원단이 유연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이지 구조적으로 합리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옷을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면 그런 허술한 방법은 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만약 돌출을 무시하고 다트를 잡는다면 인간의 몸도 부드럽고 옷도 유연하기 때문에 입혀지긴 합니다. 대신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주름이 생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의문이 생겨야 합니다. 그럼 돌출해서 잡으면 왜 주름이 안 생기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다트를 면적을 잘라내는 공간적 관점뿐만 아니라 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역학적 관점에서도 봐야 합니다. 원단 위에는 수십 수백 개의 미세한 장력이 흩어져 있고 특히나 돌출이 있는 곳은 그 장력이 가장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이 힘들을 그대로 두면
각자 제멋대로 당기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 방향에서 당기는 힘을 하나의 축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름을 없앤다기보다는 주름이 생길 이유를 정리해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단면상 돌출이 있는 부위에 아이롱을 해주면 관성에 의해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던 원단이 접힘선 하나로 방향을 잡게 되면서 표면과 실루엣이 훨씬 매끈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트의 봉제선은 바로 그 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축입니다. 아이롱이 잠시 접힘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다트는 그 접힘을 구조적으로 고정시키며 흩어진 장력을 한 방향으로 모아주는 강제된 접힘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다트의 방향입니다. 옷과 몸 사이에는 수많은 장력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 모든 혼란을 묵묵히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 방향은 원단이 스스로 내려앉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벡터이기 때문에 이 축을 거스르면 그 또한 당연히 주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가 적고 결과가 분명한 가장 합리적인 중력 방향을 따릅니다. 지금부터 이 바디의 체형을 기준으로 주름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가슴둘레에는 변화가 없고 허리만 완전히 밀착되는 최적의 다트 분배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트의 위치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다트의 길이와 그에 따른 형태입니다. 이건 매우 직관적입니다. 가슴 다트를 예로 들어보죠. 가슴은 원뿔형이 아니라 구형이기 때문에 BP에서 바로 다트를 턱 붙이면 분량이 당연히 부족합니다. 이걸 패턴에 적용해 보았을 때 이렇게 다트의 길이가 줄어든다면 줄어든 길이만큼 다트의 시작점이 옮겨가고 없애는 분량이 줄어들면서 총 면적은 늘어나게 되죠. 그 늘어난 면적은 옷으로 만들었을 때 당연히 여유분이 됩니다. 이건 다트를 잡는 원론적인 목적인 둘레의 차이를 맞춰주기 위해서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둘레 변화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공식이 아니라 부위마다 늘었다 줄었다 불규칙적으로 흐릅니다. 어떤 구간은 변화폭이 크고 어떤 구간은 미미합니다. 이를 정확히 반영해야 옷이 몸에 안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유 있는 특정 부위가 들뜨거나 부족한 특정 부위가 조이는 거죠. 몸의 둘레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곡을 읽을 수 있어야 다트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다트의 길이뿐만 아니라 다트의 양 자체를 바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트 양을 조정하면 돌출의 크기, 즉 곡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몸을 감싸는 옷의 면적과 둘레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실루엣이죠. 결국 다트는 평면과 입체 사이에서 몸의 형태를 읽고 필요한 방향을 잡아 분량을 다시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드레이핑을 하면 그냥 없애고 싶은 분량을 찝은 것일 뿐입니다. 실루엣을 잡기 위해서 조형을 하는 디자인적 요소이지 대단한 원칙이나 방법이 정해진 기술이 아닙니다. 패턴 메이킹은 순서에 따라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공간을 창조하는 작업입니다.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면서 기하학적 원리를 체득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구조 안에서 선만 고쳐서 그릴 수밖에 없죠. 결국 이해한 만큼 만들고 생각한 만큼 바꿀 수 있습니다.